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은요.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2021년 나만의 보장 준비하기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이대질환, 즉 뇌하고 심장과 관련된 진단비 새로운 버전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아울러서 가성비 최고의 이대 질환 보장 플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대 질환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치지 않고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2021년 1월에 준비해야 되는 보장 중에서 몇 가지 시청자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부정맥, 심부전, 그리고 기타 심장 관련된 진단비를 갖고 계시는지요? 내 보험에서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진단비를 보장해 주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러한 심뇌혈관 질환 관련된 수술비를 수술할 때마다 반복해서 주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혹시 내가 갖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는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는 흔히 말하는 유병자인데 유병자에도 불구하고 심뇌혈관 질환 보장이 되는지 내 보험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난 유병자인데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경우 계속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셔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이 네 가지를 모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네 가지가 다 해당이 안 되실 거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 안 되는 그런 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제가 오늘 심장 내혈관 질환 보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2019년 사망 원인을 30대부터 80대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30대에서 80대까지 전 연령을 이렇게 보면 사망 원인 중에 90%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데 그 90%를 차지하는 질병 사망 원인 중에 1위는 당연히 암입니다. 근데 암을 제외한 2위, 3위의 대부분은 심장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심장 뇌혈관 질환 보험은 나는 어떤 걸 갖고 있지? 그럼 오늘 전문가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일선에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나는 이미 보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뇌출혈 진단비 수술비를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뇌출혈 진단비 수술비는 뇌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작은 범위. 이 다음으로 넓은 게 뇌경색을 포함한 뇌출혈은 출혈이 된 거고 출혈 직전에 혈관이 막히게 된 걸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이 뇌경색은 뇌출혈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뇌졸중을 그 다음으로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가장 넓은 범위는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넓은 게 바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해 보면 뇌출혈 또는 뇌졸중으로 되어 있으세요. 뇌혈관 진단비 수술비를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시청자분들께서는 과연 나는 어느 보험에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요.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 뇌출혈은 9.7%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뇌출혈 진단비 수술비 보험을 갖고 있다면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 나는 이것만 해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은
네, 이런 뇌출혈을 포함하는데 이것도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에 63.6%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그다음에 기타 뇌혈관 질환, 출혈이나 경색증이 없는 뇌중풍인 경우에는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비 수술비를 갖고 있어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상받으려면 뇌혈관 질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요. 심장과 관련된 부분을 보겠습니다. 뇌와 마찬가지로 일선에서 역시 상담을 해보면 오래전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을 보면 대부분은 급성심근 경색증을 갖고 계세요.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비와 수술비를 갖고 계신데 이건 심장질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작은 범위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의 약 9.9%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협심증, 만약에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비 수술비를 갖고 있다면 협심증에 이런 진단이나 수술 시에는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협심증을 내가 보상받으려면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전체 심장질환 중에 모두를 케어하지 않습니다. 전체 심혈관 질환을 차지하려면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 수술비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전체 심장질환 중에요. 급성심근 경색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9%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요. 흔히 알고 계시는 협심증, 이거를 보장받으려면 허혈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급성심근 경색증만 있으면 협심증 진단 수술 시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시는 보험이 혹시 이거라면 지금이라도 얼른 리모델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도 지금은 부족합니다. 왜냐? 심장 81%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고요. 나머지 19%가 뭐냐? 바로 기타 심장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질환인 경우에는 허혈성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볼까요? 자, 전체 심장질환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는 2019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의 55.8%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4.2%는 기타 심장질환입니다. 기타 심장질환은 뭐냐? 44.2% 중에 25%는 부정맥 환자예요. 그리고 18%가 심부전 환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심장팍막이나 이런 부분이 30%를 차지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정맥 많이 들어보셨죠? 또 심부전으로 인해서 진단받고 수술받는다. 그런데 나는 허혈성밖에 없다. 그러면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전체 심장 환자 중에 무려 44.2%를 차지하는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판막을 보장받으려면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판막 진단비,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는 추천 플랜 보장은 바로 이겁니다. 부정맥 I 47, 48, 49 즉 빈맥 정상보다 빠르게 뛰는 거죠. 서맥 정상보다 너무 느리게 뛰는 것. 그 다음에 심방세동 불규칙적으로 뛰는 것. 이러한 부정맥과 심부전 진단 시에도 받을 수 있는 플랜입니다. 자, 얼마냐면 각각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고요. 당연히 이걸 포함하니까 허혈성 질환도 진단 시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랜 외에 대부분의 보험사는요. 부정맥 심부전 진단 시에 진단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혈성일 때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진단비만 필요할까요? 진단받고 수술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플랜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내혈관 질환 역시 부정맥 심부전 수술 시에 보장이 되고요. 당연히 협심증이나 급성심근경색증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가입 즉시에 더군다나 100% 보장이 됩니다. 감액 기간이 없다. 더군다나 이거는 관열, 비관열 구분 없습니다. 흔히 이제 요즘의 수술비 보면 관열은 100%, 비관열은 50% 이런데요. 100% 감액 기간 없이 보장이 됩니다. 대부분의 손보사들은 5년 이내 감액 기간이 있고 심부전, 부정맥은 안 되는 데 반해서 추천해 드리는 것은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까지도 모두 진단비 수술비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요. 자, 뇌와 관련된 것, 심장과 관련된 것, 2대 질환,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를 준비하고 계시면 모두 가능합니다. 근데 많은 보험회사들은 심부전, 부정맥, 기타 심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옛날 버전이거나 나름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걸 갖고 계신다면 최신 버전으로 리모델링 또는 추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 4가지 플랜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추천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 표준체 기준이고요. 30년 납 90세 만기로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보장은 뇌혈관 질환 시에 1,000만 원, 심혈관 질환 1, 2로 해서 경증과 중증일 때 각각 1,000만 원이고요. 51세부터는 뇌혈관하고 심혈관이 좀 축소돼서 보장이 돼서 500인 걸 특정 뇌혈관, 특정 허혈성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인데요. 자, 남자 40세가 28,900원, 50세가 38,000원, 55세가 33,000원, 60세가 4만 원입니다. 자, 이 플랜은 진단비만 일단 본 겁니다. 나는 진단비만 필요해. 그러면 이 플랜으로 남자 60세도 30년 납 90세 만기면 4만 원이면 가능하세요. 여성분들은 17,000원, 21,000원, 17,000원, 21,000원입니다. 근데 최저보험료가 25,000원이라서 여성분들은 25,000원으로 조금 더 다른 보장들을 추가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진단비만 있으면 안 되겠죠? 수술비까지 하겠다. 진단비뿐만 아니라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요거 1,000만 원까지를 더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치 기준으로 30년 납 90세 기준일 때 남성 40세가 36,000원, 50세가 47,000원, 60세가 53,000원이면 부정맥 심부전 진단비 그리고 수술비까지도 준비가 가능하세요. 여성분은 2780원, 25,000원, 26,000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저보험료는 25,000원이라서 여성분들은 남성분보다는 훨씬 저렴한 보험료로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까지 포함된 진단비, 수술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난 100세까지 원해. 그러면 조금 더 보험료는 한 1.5배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추천 1과 추천 2는요. 표준체, 건강하신 분들을 위한 플랜이고요. 자, 그럼 유병자는 못 드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드릴 건데, 자, 추천 1, 2에서 심혈관 질환 1, 2로 제가 나누어서 보장이 가능하다고 이제 플랜을 짜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느냐? 1과 2는 경증과 중증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에는 부정맥, 심부전이 있어요. 빈맥, 서맥, 심방사동, 심부전이 있고 중증에 심혈관 2에는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정지까지 있습니다. 1과 2로 나누어서 각각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받고 진단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경증에 해당되면 경증 한 번 받고 중증인 경우에는 중증 한 번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급성심근경색증 요것만 보장이 되고 허혈증에서 요것만 보장됐던 거에 비하면 보장 범위가 훨씬 늘어났고 경증과 중증 각각 보장된다는 점에서 너무나 유리하게 보장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가지 플랜은요. 유병자입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먹고 계시는 분, 그 외에
경증으로 인한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는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플랜입니다. 자, 이 유병자인 경우에는 뇌혈관을 또 경증, 중증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눴냐면 심혈관처럼 경증 그리고 중증으로 나눠서 각각 보장이 됩니다. 하나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유병자인 경우에는 경증 뇌혈관, 중증 뇌혈관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경증에 해당되면 경증 진단비 한 번 받고 그 이후에 중증 진단을 받으면 중증 진단비 또 받습니다. 두 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뇌혈관 1, 2, 심혈관 1, 2가 있고요. 또 하나는 뇌혈관 3종, 심혈관 3종에 해당되는 계속되는 치료를 할 경우에는 그 치료